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모두 옷 따뜻하게 입고 다시나요? 자리 TV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미친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견인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은 다소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하는 상황이었지만 후반전 브레넌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깔끔하게 골로 연결했는데요. 전반전에 토트넘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등 이번 시즌 토트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고전했는데요. 후반전 돌입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으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그 골로 인해 토트넘은 2대1 승리로 팀을 리그 1위로 유지시켰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후스코어드 기준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인 7.3점을 기록하였으며 그날 제일 잘한 선수에게 수상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의 승리로 인해 리그 1위를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지켰고 그로 인해 팀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득점이 과연 다른 선수들이었어도 넣을 수 있었는지 논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문가들이 분석을 나섰습니다. 이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언론사에서 홈페이지 메인 사진에 손흥민 선수가 기뻐하는 사진을 넣으며 손흥민의 득점이 토트넘의 1위를 이끌었다고 보도하며 이어 토트넘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절대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메뉴가 점유율을 75%나 가져가며 손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단한 두 줄 수비와 빠른 역습 등 강팀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던 팀인데요. 이런 팀들에게 이기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 맨체스터 시티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며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황희찬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 울버햄튼의 승리였습니다. 이 역시 전 시즌 트래블을 했던 팀이어도 단단한 수비 전술과 역습 전술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수비적인 전술을 뚫어내고 골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선수의 클래스를 입증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런 수비 전술에도 기어코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드러내며 팀을 승리로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도 불안 요소가 매우 강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왼쪽 풀백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공수양면 모두 든든한 우도기 선수가 지난 풀럼전에 있던 부상으로 명단 제외되는 일이 있었고 토트넘은 지난 풀럼 전 경기 후 채 4일도 쉬지 못해 체력적인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이는 일정이 빠듯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주 있는 일지만 최근 토트넘은 강한 전방 압박이 주로 되는 전술을 이용해 경기를 비교적 쉽게 풀어갔는데요. 이 전술의 핵심은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전방 압박 횟수와 거리를 달성했는데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4일도 쉬지 못하고 훈련도 받으며 경기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며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전방 압박을 열심히 소화한 데다 그런 전방 압박으로 상대팀의 패스 미스, 볼 터치 실수 등 상대팀의 실수를 꾸준하게 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좋은 압박으로 상대팀의 많은 실수 유발을 성공시켰지만 전반전에는 공격진이 크게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엔 우도기 선수 대신 나온 벤 데이비스 선수와 히샬리송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히샬리송의 무리한 아웃사이드 패스 등 왼쪽 측면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날리며 다소 아쉬운 토트넘의 전반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전에 메디슨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좋은 연계로 메디슨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발리슛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빗맞으며 공이 하늘 위로 뜨며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밀집 수비를 분산시키고 강한 압박으로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행동보단 다소 팀들을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팀 전체에게 공격 기회를 주는 등 주장으로서 팀원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격면에선 손흥민 선수가 빠른 속도를 살려 전방 압박을 했다면 수비진에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판더벤 선수가 있습니다. 판더벤 선수는 매우 빠른 속도를 이용해 로메로 선수의 뒷공간 혹은 왼쪽 사이드를 든든하게 지켜내며 토트넘의 전술 중 하나인 2에서 4-4 전술에 큰 도움을 주며 많은 선수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그 뒤엔 든든한 수문장 비카리오 선수는 전반 25분경 크리스탈 팰리스의 조던 아이유 선수의 슈팅을 감각적으로 막아내 하마터면 실점할 뻔했던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비카리오 선수도 현재 프리미어 리그 선방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번 시즌에 이적했지만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주는 등 이번 영입 사가에 가장 큰 비중이 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모두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전반에 부진했던 벤 데이비스 선수를 빼고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인 에메르송 선수를 투입하며 분위기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 교체를 보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호짓은 감독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막으면 무승부는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 선수가 달라붙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게끔 전술을 짠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막느라 정신 팔린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단들이 쇄도하는 메디슨 선수를 놓쳐버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메디슨 선수가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고 그 결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이 먼저 선제골을 달성하며 1대 0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도 선제골을 내준 이상 1점이라도 가져가기 위해 라인을 올리고 수비적인 대형을 해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하나 둘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포스텍 감독은 왼쪽 윙에서 부진한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을 교체해주며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로 바꿨는데요. 그에 보답하듯 후반 66분경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 역습 상황에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 다시 메디슨이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한 뒤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을 시도했는데요. 이것을 손흥민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2대 1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토트넘을 보곤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능력은 감히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위치 선정과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칭찬하고 현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스트라이커라며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의 팀을 위한 헌신만 아니라 뛰어난 패스 능력, 순간 스피드 등 현재 프리미어 리그 그 어떤 기록에도 상위권을 빠지지 않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했습니다.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도 결코 쉬운 득점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공이 오는 속도와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 감각적인 슈팅으로 환상적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축구 지능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을 완벽히 무너뜨리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수비진들이 손흥민 선수를 못 막았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를 읽는 눈이 뛰어나고 민첩성, 양발 드리블을 이용해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공을 받은 뒤 상대 수비수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 결과 골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내비치며 다른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득점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에 부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요새 컨디션을 보면 부상에도 끄덕 없어 보인다. 현재 리그 10경기 8골이나 하는 선수가 도대체 몇이나 되냐? 심지어 그는 PK까지 차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하며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전성기를 예측하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꾸준한 활약과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여기까지 자리TV였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서로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